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월 7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부분 수급 간단히 보면서 전망해드리고요. 그리고 신라젠이 좋은 소식 들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전일 말씀드렸듯이 긴장감 완화되면서 이제 반등이 소폭 나왔는데 큰 상승까지는 아니에요. 약간의 반등, 강보합 정도를 유지해 줬는데 미국 정부가 이란의 새로운 핵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면 중동에서 리스크가 있었는데 아직 이란이 엄청나게 피해 복수 같은 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고 이란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냈죠. 핵 협상 부분을 농축우라늄 이 부분을 이제 농도를 올리겠다라는 건 핵 협상을 탈퇴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탈퇴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란보다 미국이 먼저 탈퇴를 한 다음에 이란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란에서 탈퇴하면서 얘기한 게 우리 경제 제재 풀어주면은 핵협상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얘는 먼저 탈퇴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긴장감 고조되고 있지만 이제 코네이 대통령 고문이 이란과 협상 논의 가능성 충분히 개방적이다. 어, 대화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이제 여타국과 같이 대응을 전환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며 새로운 핵 협상 재개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핵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란도 최소한의 원하는 경제 제재에 대해서 뭐 아예 해제는 안 하더라도 일부 정도는 숨통이 트이는 정도는 경제 제재를 좀 풀어갈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고요. 말은 이렇게 나왔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거고 중동 지역에서요. 전면전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치고받고 싸울 수 있고 아직 이 가능성은 남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의 국면으로 들어가서 서로 협상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지켜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쪽에 모든 포커스가 집중돼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중동 쪽으로 잠시 이동해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일 가능성이 높고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은 지금만 해도 몇 년간 이루어지는데 수년간 올해 바로 타결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올해보다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이슈와 장기 이슈를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했죠. 0.56% 상승하면서 이제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장중에라도 잠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켜보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 증시인데 어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파락으로 2175포인트를 이탈했지만 21선 부근에 있었고 오늘은 다시 한번 21선 탈환하면서 2175포인트 만기일에 제가 간단히 지수만 말씀드렸는데 2175포인트 전후 이 구간에서 현재 수급 같은 경우는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요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급이랑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외국인이 어떻게 했죠? 외국인이 이란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이 매도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세를 좀 줄였네요.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등장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하방향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긍정적인 모습이죠.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주식을 샀고 선물 소폭 샀는데 요거는 이제 풋옵션 매수에 대해서 하락과 상승 이게 두 개를 상쇄시키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주식을 샀으니까 중립 이상 정도는 되겠네요. 콜옵션은 금액이 적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오늘 중립 이상 수준 유지해 줬고, 개인은 뭐 매도,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관망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기일 디테일한 것보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적으로만 간단히 봐드리면은 현재 구간 행사가 290 선물 기준으로 290 환산하면은 270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정도는 270에서 270 조금 하회하는 정도 사이, 이 정도 사이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은 더 넘어가게 되면은 2200을 넘어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뭐 강하게 치고 간다기보다는 이틀 안에 치고 가서 안착하기보다는 올라가도 안착보다는 2175 위로 올라가도 안착보다는 다시 이렇게 조정받고 쉬어갈 가능성. 제일 좋은 건 이거죠. 2200 부근 갔다가 2175 부근, 2180이든 이 구간에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무난한 시나리오는 2175포인트 부근이나 살짝 이탈할 수 있는 정도. 요거는 21선도 이탈해야 되고 다음에 또 복구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관리한 거지, 선물 매수까지 보면은 굳이 외국인들이 뭐 2050포인트 아래쪽으로 뭐 강하게 내려가야지 수익을 보거나 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외국인들은 2175포인트 현재 이 구간에서 5포인트요. 죄송합니다. 퍼센트라고 적었네. 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 1% 정도.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2200은 못 갈 가능성이 높고, 그 가능성 높은 거는 2175에서 80 사이 정도? 요 정도가 좋은데, 내일하고 모레까지 수급을 봐야 되니까, 이러면은 약간의 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현재는 요 정도입니다. 2175에서 80 사이 정도가 제일 좋은 거. 만약에 2150 위쪽에 있으면 나쁘지 않은 거. 그 외에 나머지는 아마 수급이 변해야지 갈 수 있는 지수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뭐 2%대 하락하면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볍게 조정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크게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했어요. 뭐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자율등락 구간에서 조정을 쉬어가는 흐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절반 정도는 되돌려 줬습니다. 1.24% 절반 정도 되돌려 주면서 다시 올라와 있는데, 뭐 어제 하락 오늘 상승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여기는 자연스럽게 상하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럼 피곤하기만 하지 분석 자체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구간은 뭐 61선이나 21선 중요한 지지선 아니면 630포인트 이 구간이 이탈하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57,000원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살짝 밀려 있죠.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인데 그렇다고 뭐 하락 추세를 만들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55,000원 위쪽에서 잘 유지해 주면서 언제든지 돌파하려는 뭐 이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랑 다르게 91,000원 저항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한번 건드려 줬습니다. 사상 최고가 건드리고 뭐 조정도 크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죠. 지지선 근처에 오지 않고 위쪽에서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뭐 이란 간의 사이버 전쟁 뭐 확전 우려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소형주들이 많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이제 중국 인센티브 뭐 단체 관광객 방한 소식에 이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기존에 20만원에서 22만 5천원 구간은 돌파 못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20만원 이탈하면은 매도가 맞다. 그래서 두 번의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정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할 거면 18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 전략 유효했고, 돌파할 수도 있지만 주도주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만 원 위에서 저는 정리하고 주도주로 교체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소신껏 말씀드렸고, 주도주가 훨씬 더 먼저 위쪽에 잘 상승해 있죠. 그래서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중국 소비주로 이제 호재가 나왔으니까 올라왔는데, 위쪽으로는 뭐 23만 원 위쪽으로 해서 뭐 크게 강세를 보이면서 막 날아가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번 이슈를 타서 올라가면 가장 좋은 케이스지만, 저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의견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면은 계속 무작정 계속 가는 걸 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 혹은 한번 매도해서 주도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말고도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죠. LG생활건강도 그동안 횡보하면서 힘을 잘 모으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해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LG생활건강도 반등 시에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좀 정리하고 교체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 셀트리온 뭐 18만 원 아래쪽에 뭐 18만 원 이탈해서 아래쪽에 있는데 61선 회복된 건 좋고 18만 원을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살짝 반등 나왔는데 더 올라가 줘야 됩니다. 뭐 2,000원 모자랐는데 이 정도는 시간 문제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올해는 기대감이 좀 있다. 대신 현재 수급 자체는 셀트리온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삼성바이오가 지금은 더 강한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좋아서 상승이 나오면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정상인데, 그래야지 상승 N자형이 나오는데, 정말 강한 종목들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아래로 가격 조정이 아니고 옆으로 누워서 기간 조정만 받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죠. 뭐 밀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수급은 굉장히 좋다, 밑에서 계속 받쳐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역시 40만 원 돌파하면서 44만 원까지 다음 저항까지 한 번에 올라가고 지금 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4만 원이 뭐 단기 저항의 여기를 또 돌파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LB 이 종목도 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은 조금 상승하던 하락하던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만 원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은 괜찮고 12만 5천에서 13만 원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죠? 왜 똑같은 말만 하느냐? 이 구간에서는 똑같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뭐 움직여야지. 10만 원 이탈하면은 리스크가 생겼는데 이 구간에서 뭐 거래량이 늘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늘었으니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돌파를 해야지 이 돌파에 대한 신뢰감을 말씀드리는데 움직임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매지온처럼 이렇게 한 차례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움직임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LCAB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신라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신장암 관련해서 임상을 추가로 승인받았죠. 그래서 신장암 그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신라젠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신장암 쪽에서 이제 면역항암제 리브타요와 이제 함께 이제 사노피의 면역항암제죠. 리브타요와 함께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감, 그리고 자, 미국에서도 대장암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쪽으로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죠. 임핀지, 그리고 이제 트레멜라무밥 병용요법인데 요거는 따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임핀지랑 트라멜라무박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에 실패했었죠.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제 넥사바 간암에서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동안 신라젠이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임상을 보시면은 다 초기 단계, 다 초기 단계. 그러다 보니까 임상 3상에 진입한 종목도 없고 해서, 죄송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없고 해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신약으로 허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그 기간이 너무도 오래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대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HLB나 뭐 메지온이나 이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3상을 끝나고 이제 NDA를 준비하는 거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해당 종목들은. 그런데 신라제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야 신라젠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 신라젠 뭐 그 무용성 평가에서 이제 임상 중단 권고 받은 다음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거는 불행 중에 천만 다행인 정도고 반등 시에 뭐 계속 이렇게 날아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상승이 정체되면은 종목을 교체하던가 아니면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에 나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큰 돈 말고 자기 자산의 한 10% 이하, 최대 10% 정도, 요 정도만 가지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과거부터 계속 설명드렸죠. 어차피 가난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도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신라젠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매도하면 어떤 종목을 사나요? 당연히 주도주로 교체하셔야겠죠. 저희 회원분들은 다 주도주 쪽으로 요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주도주 쪽을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에 이슈들이 좀 많은데 이제 CES도 뭐 열리고 이슈들이 좀 많은데 잘 대응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